법에 의한 함수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함수법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나와있죠.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제가 뭐라고 했죠?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설명드렸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부분. 외란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을 안정도로 판단한다. 그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림에서도 이제 그리실 때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전 에너지가 있고, 임계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크가 작은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전 에너지라는 게 그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또 이것도 판단을 할 겁니다. 이기계통에 있어서 등면접법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단단법이 없는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단단법은 시간의적인 부분이 없는데 얘는 계통 상태가 고장 발생, 고장 구간 제거, 재폐로 상태로 변하면 이걸 에너지 함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안정도의 정확도도 단단법에 비해서 낮다는 결점이 있다. 아까처럼 간단하게 판단하는 데는 좋지만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쓰는 것들이 리아푸노브법. 아까 설명드렸죠? 과도 안정도 쪽에서 리아푸노브법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단단법. 먼저 등면접법, 단단법,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법, 그리고 수치적 부분은 다 있으니까 둘 다. 딱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리아푸노브법 정도 하나 추가된다고 그랬죠. 5개 정도.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 에너지 함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똑같이. 아까 뭐라고요? P는 YV. 나왔죠? I는 YV. 계산했던 그 수식으로 똑같이 계산된 겁니다, 지금 다. 그걸 계산하게 되면 아까 또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전력 상차가 곡선 해가지고 W분의 M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발전기 운전방정식으로. 그걸 막 바꾸다 보니까 결국 뭐냐? M분의 W 해가지고 수식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토크라는 부분, 에너지, 그러니까 토크죠. 뭔가 움직여지는 토크니까. 그게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거하고 위치 에너지. 이 부분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다 이거죠. 토크는 운동 에너지고 V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V가 또 전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라는 부분이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얘가 변화하는 부분이니까. 토크는 또 W분의 M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T는 아까 델타 T 해가지고 T 나누기 W 해가지고 막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앞에서 그런 식처럼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보기엔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까처럼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됐다. 결론은 에너지 함수법에서 인계 고장 제거 시간에 산정법을 산정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념은 이겁니다. 결국 요게 이렇게 변화되죠? 요가 변화되죠? 그럼 여기 때까지는 안정하고 그 이상에서는 안정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요 지점하고 같아지는 지점이죠? 요게 인계점이다 이거죠. 여기 부분은 안정화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불안정하는 부분인데 요 지점하고 같은 부분은 인계점이다. 그러면 요 사이의 요 각들은 여기까지 요게 이렇게 만났을 때 요 각은 요게 인계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계 고장 제어 시각이 뭐라고요? TCR이라고요. 요게 인계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인계점하고 만나가지고 요거하고 만난. 왜 에너지 함수법은 얘하고 같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두 개를. 그러니까 요 이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 발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얘 전 에너지하고 얘 위치 에너지하고 이게 만나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게 딱 만나는 지점의 시간이 임계 고장 제어 시간이라고 했고, 여기까지는 안정하다고 그랬죠? 여기 부분은. 여기는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발산을 하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인계점이라고 했으니까 인계점 이상에선 발산을 하니까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이 포인트만 인계 고장 제어 시각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실 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만 알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하면은 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회전체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니까 m이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pi-pn은 pi-x분의 2원 2투 사인 세타. 요 수식을 외워주시고 요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안정도 향상 대책도 안정도가 나오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안정도가 나왔다 하면 김치찌개 김치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음식점 나가면 김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가도 김치가 별도로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정도 향상 대책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동기화력이 뭔지, 전력 상차가 곡선이 뭔지 그런 내용들도 써주시면 됩니다. 안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안정도 향상 대책이니까. 그러니까 향상 대책이 뭐라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 이게 전력 상차가 곡선 아닙니까? 동기화력이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탈주한다는 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우변이 고장 중에 급격히 변화하거나 상당 시간 정의 값을 계속 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죠. 얘가 이거보다 크면은 뭐라고요? 안정한다고요. 얘가 이것보다 큰데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커지면은 탈주한다. 이 얘기죠. 기계적인 입력, 전기적인 출력 부분 이게 계속 커지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고장 후에는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보시면은 자 여기는 뭐라고요? 리전 충익기로도 했었습니다. 그 뭐 리전 충이 뭐냐? 발전기 이제 출력의 변동, 충격의 저각 뭐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충격의 저각,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사인 세타 t, 예? 이거는 입출력의 평형화, 입출력, 기타.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요게 기타로 들어가죠. 소개보고 FH 해가지고 리전 입기, 단단복직기의 승석중, 소개보고 FH, 예? TE, TCPR, EVA, 그게 발전기 입출력, 이가 제동저항, TCPR, 제동저항. 제동저항이 뭡니까? 발전기 제동저항이, 예? TCPR 아닙니까? 에바,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사고 시에 입출력을 평형하게 하게 되면 빨리 입력을 넣어줘야 되겠죠? 입력을 못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줄여줘야 되겠죠? 출력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 제동저항을 넣어가지고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리전 입기, 리액턴스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단단복기에 단락비, 단건 변압기, 복도체. 여기 나와있죠? 직렬 리액턴스. 그 다음에 기기의 리액턴스 감소, 회선수 증가. 여기 나왔던 내용 그거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고요. 승속중, 승합, 중간전산 방식, 소극여자 방식. 소극여자 방식이 요거죠? 예? PSS 부과하고 이런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급 개폐수 이런 것들은 기타로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많이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정도가 뭐고, 안정도 향상될 때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왜냐면 이거는, 송변전공학에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과년도 문제 설명드릴 때 한 3-4번 설명드렸습니다. 저번 주 오후에도 또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설명이 좀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9월 첫째 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연락처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은 뭐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찍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키워드를. 그리고 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꾸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QV 컨트롤입니다. 이 QV 컨트롤은 여기 장에서는 몇 장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점짜리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발전기 입출력 간의 불균형이 전압 상처각에 동용하는 불완전 현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금껏 다 설명했죠. 근데 또 나오면은 개통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장거리 송전선의 수전단 전압의 이상 저하라든가 무효전력 부족에 의한 전압 저하라는 개통의 전압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국내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장거리 송전선, 이게 뭐였죠? 장거리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그게 뭡니까? 페란치 현상이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죠?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기죠? 전압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송전단보다 수전단의 전압이 올라가는 게 페란치 현상이고, 발전기 단자 전압이 스스로 올라가는 게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고, 다 전압 아닙니까? 그게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요? 장거리 송전선로 의해서. 장거리 송전선로 해서 유도전동이라든가 일정 전력이 가까운 부하가 주체를 이루고 콘덴서의 개폐로 전압 조정을 하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서 이걸 전압 안정도 문제라고 한다. 이 안에는 뭐 페란티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라든가 이런 개념들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전압 불안전 현상의 개념, 그러니까 전압 불안전 현상 여기서 또 설명하겠죠. PV 곡선 또 뒤에 설명하겠죠. 전압과 전력 전송 능력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뭘 보든 간에 그 장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서두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된다? 답안지 쓰실 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방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 안정도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하고 안정도의 조건하고 안정도의 장점하고 안전제의 단점하고 그 다음에 안정도의 향상 대책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서두에 써놓고 그 다음에 안정도를 설명하려면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서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하면은 뭐 우변하고 좌변의 어떤 그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등면적법, 단단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도 향상 대책은 뭐 리전 있게 해가지고 리액턴스 부분의 변화를 있고 이런 것들도 설명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 전력 상체각 곡선 같은 게 한번 나와주면은 설명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런 순서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답안지를 써나가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써나가겠다는 걸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요약하는 걸 앞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세하게 뒤에 가서 또 써주시고 그럼 자꾸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요즘 왜 비키니를 입고 다니니까 클라라가 노출을 시키니까 자꾸 뭐 시구 한 번 했다고 TV에서 뜨지 않습니까? 자꾸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답안지도 그런 노출을 자꾸 시켜주시라고요. 그림, 수식, 키워드, 답안지 쓰신 요령입니다. 그게 답안지를 많이 쓰는 요령이죠. 많이 쓴다는 거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써야지 이 사람이 좀 썼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채점자가 봤을 때 딸랑 2줄 쓴 거랑 딸랑 10줄 쓴 거랑, 예?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과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키워드 가지고 답안지를 썼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지러 갔더니 왜 안 나왔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쓰는 방식으로 썼더니 문과생의 답안지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써도 거기는 20줄을 쓰는데 나는 10줄만 쓰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누가 답안 점수를 더 많이 줄까요? 많이 쓴 사람한테 주겠죠. 답안지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답안지를 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의, 구성, 적용, 장점, 단점
뭐 변화, 그 다음에 기능, 구성,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형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시라는 게 그 시간 동안은 뭐하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정답을 몰라도 그 부분을 가서 썼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아, 이렇게 썼더니 좀 효과가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안지의 내용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훈련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전압 불안전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용들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수식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만 됩니다. 왔다 갔다 요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인 전력계통에서 전압계급에 따라서 수송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있다. 이게 뭐죠? 예? 서지 임피던스 로딩. 이게 뭐죠? 고유 송전 용량이죠. 왜? 전압 계급에 따라서 수송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난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유 송전 용량 계산법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해가지고 ZW분의 여기 PR이 이게 뭡니까? 이 서지 임피던스 로딩 PR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ZW분의 VR 자승 아닙니까? 전압에 따라서 VR을 자승. 그래서 우리가 송전을 하게 되면 1호사에서 3, 4, 5로 송전하면 송전 전력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3, 4, 5를 치려고 하게 되면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또 송전 전력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1호사가 한 500 한다. 그러면은 이제 3, 4, 5는 얼마입니까? 2100이죠. 765는 8400이죠. 전압이 제곱이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산값은 4배가 됐지 않습니까? 4배가. 500, 2100, 8400, 4배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고유 송전 용량. 문제는 송전 전력은, 송전 임피던스는 똑같습니다. Z 오메가는. 전압이 2배가 되면서 송전 전력이 늘어났다. 이거를 이제, 거리에 따라서 계산한 게 480km로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 부하단을 단란하고 송전단을 통해서 이제 전원단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임피던스. 이게 바로 서지 임피던스 로딩. 고유 송전 용량, 고유 임피던스, 단락 임피던스, 그다음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Z 오메가를.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전압 불안정할 때 이런 그 고유 송전 용량 잠깐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압이 붕괴가 되면은 P가 붕괴가 된다. 전압 불안전 현상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켰죠. QV가 떨어지니까 발전기에서 Q를 공급해주는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결국은 뭐냐? P는 Z 오메가분의 VR 자승에서 이 전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떨어졌다는 건 이 P값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보내줄 수 있는. 그 공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고요. 부하의 증가에서 전력 수송 한계를 초과하면 전압 저하가 급격하게 진전하고 이로 인해서 넓은 지역의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 불안정 현상이라고 한다. 설령 공급력이 충분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도 붕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압 붕괴는. 그래서 얘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전압을 붕괴시키지 않으려고 QV 컨트롤 하려고 조상설비 SVC라든가 스테이트콤 같은 걸 한전에서도 지금 막 도입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저쪽 밑에만 설치를 하고 안 했었는데 전압 붕괴가 문제가 되니까. 다음 장을 보시면 PV 곡선 그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뭔가 V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부하측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얘도 일기 무한대 모선처럼 보여진데 PV 곡선에는 P도 있고 V도 있어야 되니까 자세히 보시면 일기 무한대 곡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QV 때는 뭐라고요? 여기가 무한대 모선을 대고 부하측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QV 아닙니까? 여기 P도 있어야 되고 V도 있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양쪽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컨셉이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죠. 일기 무한대 곡선에서 2개, 그 다음에 PV 곡선에서 1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PV 곡선이 나왔는데 여기다 일기 무한대 곡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VS가 있고 VR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송전 전력이 있죠. 여기 이제 VR인데 여기서 결국은 뭐냐? 이 PR. 요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죠. PR은 뭐냐? 여기 송전솔레 XL 분의 이 전압 차이의 위상각. 이렇게 난들. Q는 아까 PR 탄젠트 세타였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 코사인하고 사인 부분으로 뭔가 나눠지겠죠, 또. 예? 그러니까 실수 성분하고 허수 성분하고 나눠지겠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뀐 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PV 곡선이 나오면은 이와 같이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막 변화가 됩니다, 이게. 요 수식이 요게 지금 뭐 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풀어서 쓰시려면 한 페이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각함수 2번 써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삼각함수 썼죠? 여기서 또 삼각함수 또 썼습니다. 2분의 1로. 요게 2세타가 되고 그게 이제 2분의 1로 또 나눈 거죠.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나눠드리는 자료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코사인 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막 줄여들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나왔다. 여기 보시면 ZS분의 V 자성 사인 세타 여기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ZS분의 V 자성이죠. 비슷한 형태로 나오죠. 여기서는 ZS분의 V 자성인데 이 V가 뭐예요? VS VR인데 얘는 VR의 자성이고 얘는 V하고 2로 나왔죠. 여기는 V의 자성이고 똑같은 형태로 다 계산이 됩니다, 지금 다. 근데 그 부분이 어딨냐, 이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전압 안정도에 가면은, 다 앞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다른 형태로 나왔을 뿐이지. 수식이 여기 없나?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정도만 이렇게 해놨네요. 사실은 이제 더 복잡한데 PV 곡선에서 얘보단 조금 늘어났죠.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VR 자성량은 어떻게 나온다고? 코사인하고 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VR 자성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또 없어집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 P하고 Q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P 부분만 보면서 얘 부분이 이제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수식이 아마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여기. 그거는 한번 제가 더 찾아보고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지금 좀 있긴 한데 요거는 다 비슷한 공식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지금 형태는. 그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삼각함수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다 써먹는 거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여기 나왔죠. 아까 여기 P는 요거고 Q는 요거라고 앞에서 계산됐던 수식이 조금 전에 설명됐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게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눠서 계산하다 보니까 VR 쪽으로 이제 계산하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코코사사를 사인하고 코사인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아까 봤던 그 수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또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V 부분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요게 들어가서 요 값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요거고 P 탄젠스 세타에다가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 탄젠스 세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탄젠스 세타를 요거에다 곱해가지고 막 계산하면은 나중에 막 분해되면서 이와 같이 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아까는 근데 요걸 한꺼번에 계산했죠? 예.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VR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코사인, 사인 탄젠스 세타인데 이 탄젠스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코사인을 또 곱해주면, 한쪽에 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되겠죠? 요걸 나눠준다든가 하면은, 코사인분의, 여기 밑에 이제 코사인이 이렇게 나눠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사코, 코사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코사인의 뭐로 이렇게 또 나눠진 거죠, 여기 부분이. 요것도 이렇게 더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을 뺀 게 요 위로 간 거고, 요걸 나눠준 게 요 밑에 남아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요걸 더하는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요 수식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코사는 뭐, 사코, 코사 해가지고 요게 2 델타로, 요런 부분들이 삼각함수가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면서 얘가 2분의 1이 원래 이게 2분의 1에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서 2가 밑으로 내려간 것 뿐입니다. 이건 삼각함수에서. 그것도는 내용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내드린 거에 이제 첨부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딱 보시면은 QV라고 그랬죠? 여기는 PV인데 QV 같은 건 어떻게 되죠? 그림이? 반대로 이렇게. QV. 이거는 PV. 보시면은 PV이기 때문에 여기 딱 보시면은 어떤 유효 전력에 대해서 얘는 전압이 2개가 존재합니다. 항상. 근데 여기 부분에, 요 전압이 아니라 요 전압이죠. 하나는 플러스 전압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성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 나오죠? 근해 공식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값 버리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요 전압이 되는데 여기서 요 인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얘가 급격하게, 예? 인계점이 여기죠, 여기. 역률이 1인 부분은 여기고, 요게 이제 지상이고, 요게 진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P값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콘덴서 추가했을 때 저희들이, 이점이 4가지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손압여선,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전압 강화의 경감, 그 다음에 요금 절감, 설비 용량 여유 증가. 이게 바로 설비 용량 여유 증가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가셨을 때도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또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을 더 부각을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채점자들의 이 사람은 그런 내용들도 더 알고 있구나. 그럼 바로 거기서 이제 조금씩 1점, 2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외워서 쓴 게 아니라 이해하고 쓴 거니까. 이해하고 쓴 사람만 여기서 PV 곡선에서 이런 것들 갖다가 QV 쪽에다 갖다 또 써 넣는 거죠. 여기서 최대 수전 전력은 EXL분의 VS 재성. 아까 보시면 그 뒤쪽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근방에서 수전단 전압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반대가 됩니다. 왜? 여기는 감소되는 부분이죠. 얘는 증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 부분은 안정한 부분이고 얘는 불안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 부분을 전압이 DV가 여기 전압이죠. 전압이 뭐에 대해서? DPR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미분한다는 건 뭐죠? 요걸 기울기를 계산할 때 얘가 0보다 작은 그 영역이 어디지? 여기죠. 거기는 안정한 부분이고 이게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가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불안정한 영역이다. 이렇게 내용을 또 써주죠. 거기다가 여기는 여기 부분은 인계점이다. 왜? 법선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그리든 얘가 이쪽으로 그리든 얘는 인계점 아닙니까? 여기는 인계점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정근, 여기는 불안정한 근, 점선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뭐? 인계점. 내용이 그겁니다. 점선의 부분은 안정하게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죠? 점선 부분은 안정근.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게 역률이 1.02였을 때 그려지는 부분이고, 역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 얘가 조금 더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핏값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은, 안정 판별은 DVR, DPR 또는 DVR, DPR 값이 정이 이거죠. 그때는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안정, 플러스일 때는 이때는 불안정.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제 읽어주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콘덴서 뱅크의 개폐에 따른 과도 현상이 진정된 후에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도 문제가 된다. 콘덴서의 무유전력은 전압 저하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수전잔의 종합 역률도 저하해서 전압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뭔가 이제 그 제어를 할 때 이게 시간적인 부분에 따라서 빨리빨리 제어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연동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제어하게 한 시스템이 뭐냐? 그래서 바로 이제 동기조상기라든가 SVC라든가 스테이트콤 같은 패치 설비들을 한전에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전압과 전력 전송의 능력의 관계.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수전단 전압이 저한다. 이걸 보게 되면 IV 곡선이 된다. PV 곡선하고 IV 곡선하고 관련시켜 고찰해 본다. 전압과 전력 전송 능력과의 관계. 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PV 곡선입니다. PV. 앞에 PV 곡선 보셨죠? 얘가 뭐라고요? P, V라고. 그렇게 곡선이 그려지는데 여기는 뭐가 추가가 됐다고요? IV 곡선. I가 뭐냐? 요겁니다. 점선. 요거. 하나. 요 부하전류라고 되어 있는. PV 곡선에서는 여기는 안정한 부분이죠. 여기 인계점 부분부터는 여기는 불안정한 영역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영역, 안전 영역인데, 여기 이 P값이 요만큼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그 의미입니다. 요게. P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요거 X축 아닙니까? 결국 보내줄 수 있는 P값을 요렇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요만큼의 전류가 흘러줘야 되고, I 곡선은 이거니까 요만큼의 전류가 흘러줘야 되고, 요 P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전압이 걸려줘야지만 I가 나온다. 왜? P는 VI 아닙니까? 단상일 때. 이 내용입니다. 요 P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전류하고 요만큼의 전압이 곱해지면 요 P가 나온다. 그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 점이 가고부터는 여기 보시면 왜? P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계속 증가하겠죠. 이렇게. 전류는 계속 증가하는데 왜? 여기선 전압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압이 계속 떨어지니까 요 영역에서는 전압이 계속 떨어지니까 전류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요 P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 지점에서. 또, 요 지점에서도 뭐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만큼 증가를 해줘야지 전압은 요만큼 흐르니까 뭐 P가 요만큼 나온다. 그겁니다. 결국은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만 그려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죠. 전류는 요만큼 증가가 됐는데 뭐라고요? 전압은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P값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그때도 P는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압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전류가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그 전류를 계속 공급을 못 해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결국은. P는 Z 오메가 분의 VR 자승으로 이제 VR이 떨어지게 되면 P값을 공급을 못 해준다라는 부분이 바로 P를 공급을 못 해준다는 게 I를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M보다 위의 영역은 전압 저하보다 전류 증가가 상회하고 있는 영역이고 부하의 증가에 대해서 전력계통이 에너지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M보다 아래 부분의 영역에서는 부하가 증가되면 계통 임피던스 저하가 발생해서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 저하량 쪽이 커서 전력계통의 에너지 전송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P값을 공급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설령 부하 증가가 없더라도 송전 손실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부하 증가가 없더라도 전압은 자연 소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불완전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V 곡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압 불완전 현상은 사고 시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 전압 안정성의 지표. 그러면 전압 안정성은 어떻게 봐야 되냐? 모선마다, 지역마다 계통 정체로서 저영량력으로 평가를 한다. 아까는 뭐 1기 계통, 2기 계통, 다기 계통 봤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QV 컨트롤 하는 것처럼 QV는 국지적인 부분만 봤었는데 QV 제어할 때 제어 방식이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QV의 제어 방식. 예? QV. 무효전력 제어 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나와야죠. 개별 제어는 어떻게 하나만 볶는 거. 협조 제어, 요만큼 보는 거. 종합 제어, 멀리 보는 거. 전개통적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Q를 제어해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Q를 제어하는 거니까 QV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냐? 전압이나 무효전력 등의 감도에 의한 거. 현재 부하해랑에 의한 거. 한 쌍의 근접 낮은 해와 접근도에 의한 거. 또 조류 해석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거. 근데 1번과 2번은 뭐라고요? 모선 단위로. 3, 4번은 계통 단위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통이나 모선이나 전 계통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모선 단위로 정의되는 지표 내에서 1, 2번은 하는 겁니다. 3, 4번은 뭐라고? 계통적인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계산하는 부분으로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뭐 해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계산 값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고, 얘는 뭡니까? 감도, 여유랑, 잠깐 보는 거죠. 뭐 짧은 거, 작은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한 개의 단위에서만 본다는 얘기죠. 전압 안정성 지표에서 조류 다근의 접근도에 의한 뭐 지표를만을 설명한다. 요 4번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 아, 접근도니까 3번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뭐 세타로 한다. 전력 방정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류 방정식. 이런 것들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컨셉이 뭐냐? 전압 안정성의 지표도 보시면은 QV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다. 내용들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개념적으로 요걸 보고 그런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코비안 또 나오죠, 여기. 자코비안의 역행렬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뭐다? 선형일까요? 비선형인가요? 비선형이었죠? 그게 뭐냐? 과도적인 부분이죠. 과도적인 부분이라는 부분. 넓은 데서 뭔가 다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여기도 넘어가고요. 전압 안정성에 감시하고 제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감시하고 제어한다는 부분에 이제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제어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 전압 불안전 현상. 대형 사고라는 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문제점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예상외의 수요 급증이라든가 돌발적인 설비 정지 등으로 인해 무효전력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무효전력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압이 불균형해가지고 평상시에 전압 유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속한 전압 제어의 응답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QV 컨트롤이 중요하게 됐다. 이 얘기죠. 전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대책으로 무효전력, 공급성이 좋은 이런 조상 설비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 SVC, 팩추, HVDC 이런 것들, 전압 안정도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죠. 전력 품질, 고조파, 신뢰도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감시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디? 일본에서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개념은 똑같죠. PV 곡선에서 이런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읽어보면은 PV 곡선이 구워지면 이 P의 여유량, 전압의 여유량을 가지고 안정성을 판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시스템으로
여유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까 보셨던 게 델타 P, 델타 V 있었죠? 아까 안정도 계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P를 계산하면 결국은 D 자승 세타 나누기 DT 자승은 N분의 W 마이너스 P0 마이너스 PM의 사인 세타죠. 그게 델타 P라고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전압 안정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뭐 1분 주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초? 4초, 2초에서 4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제어한다? 그게 부조작용을 해가지고 주파수 제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제어하니까 부하의 자기 제어성, 그게 미소 신호 부분이라고요. 그게 몇 초? 수초? 10초 이상. 예? 10초에서 20초. 2분에서 3분. 그 다음에 20분, 30분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눠져 있죠. 1분 주기, 10분 후. 이렇게 미소 주기, 단 주기, 장 주기별로. 전압 안정성도 똑같이 시스템에서 그렇게 감시를 해가지고 PV 곡선 작성한 다음에 PV 곡선의 안정 한계점의 전압과 현대 운전 상태에서 전압을 비교해가지고 1분 정도 보면은 요거 지금 전압이 막 변동이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무유전력을 투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분 후의 개통 상태. 요것도 이제 전압 안정도죠. 그래서 전압 여유를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조상 설비를 투입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몇 개까지? 한 15케이스 같아요. 여기 지금 뭐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의 일부하 곡선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부하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상을 했다가 그 케이스대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응동을 해서 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온라인 감시 시스템은 뭔가 데이터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받고 보내주는 과정. 그래서 여기 기관계통 발전소에서 전력 계통 데이터를 봐줘. 그게 뭡니까? PQV 델타. 이게 전력 조류 계산 아닙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령소에서 판별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어디입니까? KPX 전력거래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태를 추정하거나 뭔가 이제 안정성을 계산해가지고 그것들을 거꾸로 이쪽에다 지령소에 보내주면 이 지령소에서 조작 지령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지령소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전력거래소 지금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서울에 있고요, 천안에 있고 이제 제주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력거래소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죠. 예. 내년도에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틀려지겠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사고 나면은 3시간 이내에 천안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이 서울 지역은 좀 초토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다 보면 한전 이런 중요한 데는 다 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후방으로 가서 똑같이 제어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카피를 하는 겁니다. 리던던시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제어를 하고 일부 이쪽 그쪽에서 운영 요원이 있지만은 여기 있던 이제 베테랑들이 이제 그쪽으로 3시간 이내에 가서 현재 계통을 다시 모델링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할 수 있느냐 그런 훈련들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으면은 또 써서 보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장 전력 계통의 안정도를 끝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도 한 3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 겁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